청년께서는 힘차게 깃발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총장 유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0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학생으로 동국대학교 2년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교수 또 각종 보직을 거치면서 총장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제 모든 열정을 쏟아서 와이즈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지역 거점 대학 하면 떠오르는 학교 있으시죠? 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인데요. 지난달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의 새로운 수장에 취임을 하면서 학교를 글로컬 대학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류완하 총장 오늘 톡톡동해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일단 취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작년 11월에 선임되고 한 3개월간 취임 준비 겸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 글로컬 30 준비하느라고 네. 매우 무척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시다는 저희가 소문을 좀 듣고 약속을 어렵게 이게 잡아서 모시게 됐는데 학교가 올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또 한참 봄꽃들이 피고 있어서 평소에도 동국대 캠퍼스가 참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세요? 총장 되고 나니까 이 아름다운 캠퍼스조차 누릴 여유가 없으신 건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새롭게 또 신선한 생각을 가져가려 그러면 또 너무 일에만 몰두해 있으면 또 올바른 사고라든지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짬을 내서 또 이런 꽃도 감상하고 또 구성원들 또 격이 없이 만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 캠퍼스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또 어딜까 궁금한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 원효관 뒤에서 기숙사 그 백상간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벚꽃도 피고 또 느티나무 숲이 있어서 지금은 봄이지만 여름 되면 그 그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걷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하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뭐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표 학교 중에 하나인데 학교가 이제 역사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총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알지만 학교 소개 한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40년 넘었나요? 저희 학교가 1978년도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한 45년 정도 됐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원효관이라고 불리는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학교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다 봐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안에 학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을 위한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산 역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라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와이즈 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예.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이제 경주 거래니까 사실은 지역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글로벌 이제 이래서 좀 지역적인 한계도 탈피하고 또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름 그 이니셜 그대로 와이즈 이노베이션 또 스마트 에볼루션 이래 갖고 교명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나니까 또 이상하게 또 사회 환경이 마치 알고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까 와이즈 이노베이션, 스마트 에볼루션. 에볼루션. 네. 그러니까 현명한 혁신, 그렇죠. 똑똑한 진화. 예. 와. 지혜로운 진화. 예. 지금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딱 떨어지는 이름이네요. 예, 그러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학교를 조금 더 혁신하고자 하는 예.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또 총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예. 이 동국대학교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시조새 중에 시조새세요. 보통 학생들이 그 고학번들, 높은 학번에 있는 그 선배들을 보고 이제 시조새 학번이다라고 그렇습니까? 하는데 예. 학교도 여기서 예. 나오셨죠. 예. 교수 생활도 여기서 시작하셔서 쭉 이어오셨고 이제는 총장까지 예. 취임을 하셨으니까 몇 학번이시죠? 80입니다. 와, 80학번이면은 진짜 여기서 이 학교에서 지금 총장님 말고 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시조새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한두 분 계시긴 한데 네. 뭐 거의 최상에 있다고 그러게요. 시간으로서 예. 아니 학교가 개교를 78년에 했는데 네. 80학번이시면 그야말로 학교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 학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해 오셨고 총장님의 인생이 곧 또 학교의 역사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에 발들이고 제가 의무 복무하는 군 생활을 제외하면 네. 학생, 조교, 와. 또 강사, 교수 뭐 하여튼 거치는 단계는 다 이 학교에서 네. 제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신분일 때, 네. 교수 신분일 때, 그리고 지금 총장의 신분일 때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자유롭기는 학생 때가 제일 좋았고요. 역시. 사실은 교수일 때는 저는 그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시절 우리 학교가 그렇게 교육적인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그 교육적인 서비스라든지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좀 더 학교 생활을 좀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좀 그렇게 구성원들 간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한 전공에 관한 고민보다도 이제 그런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었고 또 이제 그 위에 총장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의견이었지만 네. 총장이 되면 이제 그게 실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좀 실행시켜서 우리 구성원들이 좀 행복한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이든 또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이 자유롭긴 했지만 그 모든 시간에서 늘 새로운 고민을 해 오셨던 거네요. 아니 보니까 학교에서 보직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요 보직, 뭐 도서관장, 미디어 센터장, 기획처장. 지금 제가 3개만 읊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 말고 더 하셨잖아요. 평생교육원장도 하고 예. 또 생태교육원장도 하고 도서관장도 하고 뭐 한 5-6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보직들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어느 보직을 맡을 때 물론 다 열심히 하셨지만 가장 좀 즐겁게 좀 열정적으로 하셨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제일 열정적이고 좋았던 거는 미디어 센터장 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고 영상을 다뤄서 학생들의 목소리라든지 학교의 분위기를 담고 또 그걸 외부에 냈을 때 우리 학교의 이미지를 상당히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또 하나는 성취에 대한 종류는 달랐지만 기획처장 할 때 이제 2주기 역량 진단 평가를 이제 기획처장이 이제 주도해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좋은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발전이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성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어쩐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촬영이 편안한가 했더니 미디어 센터장 출신이셔서 제가 이렇게 촬영이 편안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더욱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사실 넓게 보면 같은 업계에 있는 거네요. 총장님도 저희와. 그런가요? 예, 다시금 반가운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학생을 볼 때. 제가 한 40년 전에 제 모습을 학생한테 투영하면 지금 학생들이 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뭐를 원하고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아주 유심히 또 생각을 공유하고자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캠퍼스는 어떤 캠퍼스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국대 역사상 예. 동국대 출신으로 예. 총장이 된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학생들에게는 총장님이면서 교수, 선생님이면서 또 선배이기도 한 총장님, 첫 번째 총장님이고 네. 총장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해되는 부분도 네. 공감되는 부분도 네. 많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학생들과 소통을 신경 쓰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시나요? 네. 그 총장이 쏜다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카페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쏘셨어요? 커피 쐈습니다. 아침에. 와. 그래서 진솔한 격이 없는 대화도 좀 가지고. 총장님 커피 쏘셨을 때 네. 학생들 엄청 좋아했을 텐데 네, 뭐, 예. 네. 무슨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뭣도 모르고 어리둥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계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뭐 과가 다 다르고 이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었지만 학과의 특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캠퍼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들 계기 없이 이야기하고 어떤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또 그런 이야기 생각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죠. 네. 총장님 어렵게만 사실은 네. 생각되는 존재일 수 있는데 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장님이 예전 총장님에 비해서 학생들과 많이 가깝게 지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원여관에서 커피도 쏘셨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을 많이 해서 총장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총장님께서 다양한 기업체, 협력체들과 많이 계약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학과도 많이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체와 많이 협력하셔서 이제 재학생들에게 뭐 취업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팀플이나 과제를 카페에서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 내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국대 와이스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대학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이들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총장이 된다는 것이 큰 부담, 네. 책임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총장 되시고 제일 먼저 이건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역점 과제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특정 학교의 일이라기보다는 지방대학이 가지는 이제 공통적인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글로컬 상공이겠죠. 글로컬 30에 대해서는 보도가 글로컬 대학 30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도 익숙하기는 네, 하신데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컬 대학 30은 네.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네. 대학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건지 네. 이제 글로컬 상공을 추진하게 된 뒷배경은 그 학령 인구 감소, 그걸로 인해서 대학도 위기지만 지역의 인구 소멸과 같이 몰려 있는 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지역 대학을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양성된 어떤 인재를 지역 일꾼으로 여기서 정주시키는가 하는 게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목적을 수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로컬 상공 사업입니다. 이번 글로컬 상공을 통해서 경상북도
또 경주시 또 경주상공회의소 이런다고 이제 수많은 MOU를 맺으면서 네. 지역에 있는 우리 Y적 캠퍼스의 역할이 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걸 학제에 반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학제 속에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냥 계획으로 끝나면은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많이 경험을 많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행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들은 뭐 거의 이제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제거를 하고 네네. 실행성이 아주 강한 것들만 학제에 녹여서 네. 이제 그렇게 그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그럼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정부로부터 이제 5년간 1,000억, 그게 1년에 200억,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이제 했고 저희 학교에서도 토탈 부지하고 대응 자금하고 해서 한 500억 이제 이런 이 자금이 이제 그 자금의 규모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연구 인프라라든지 기업가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의 인구의 소멸이라든지 또 학령 인구의 감소에 의한 지방 대학의 위기 극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지원 규모도 크고 네. 대학이 큰 혁신을 또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의 모든 지역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30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서는 뭔가 다른 학교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강점이 될 만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성화를 시킬 만한 자산 뭐가 있을까요? 경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담보된 그런 자산은 너무 뚜렷하죠. 신라 문화, 우리 문화의 원류지가 경주고 역사, 문화, 관광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어떤 원천 소스. 또 하나는 미래 우리 국가의 산업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한수원, 네. 특히 SMR 소형 원자로 요 두 개 부분이 우리가 가지는 아주 특화된 경쟁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하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갑자기 급조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죠. 할 수 없는 네. 부분이고 또 모두가 알다시피 동국대 하면 불교를 또 빼놓을 수 그렇습니다. 없고 네. 불교 문화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독보적인 음. 자산을 갖고 있는 학교니까요. 우리가 경쟁력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네. 참 많이 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서 이 글로컬 대학 30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소문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인상적인 세 가지 키 센텐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학문 간의 벽 허물기, 네. 탈 캠퍼스, 지산학 연계를 통한 대학 혁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들었습니다.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네. 세부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학문 간의 벽 허물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멀티플레이어를 이제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는 학문과 직업의 수직적인 바로 연결된다고 보면 네네. 이제 사회가 발달되고 일이 다양해지다가 보면 새롭게 파생돼서 이제 나오는 직업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그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제 학문 간의 벽 허물기고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네네. 다양한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수업과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뭐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시 때부터 무학과라는 개념이 예. 학과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전공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선택되는 과목이 자기가 추구하는 공부해야 될 학문의 세계,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필요로 한 학문을 선택하게끔 선택의 폭을 자유롭고 확장시키는 게 바로 이제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요즘 뭐 갈수록 분야 간의 구별도 없어지고 네. 벽도 없어지는 추세이니까요. 여기에 잘 맞는 인재를, 유연한 인재를 네. 길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예.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탈캠퍼스, 네. 캠퍼스를 탈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뭐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더 큰 의미는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경계가 있다면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 안에서 수업하고 연구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사회로 이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교육이 교내에서도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뭐 연구소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인재가 사회에 필요한 인재인가? 학교 교육을 받고 나서 또 현장에 가서 재교육을 하고 낭비랄까? 또 어떤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줄여서 바로 현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한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교육제도가 캠퍼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15, 16주를 한 학기에 수업하는데 네. 예를 들어 한 7주는 교내에서 수업을 하고 8주 정도는 외부에서 수업을 해서 거기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렇게 현장 학습 우리가 흔히 뭐 캡스톤이나 네네. 또 나노 디그리나 이래서 실무 교육을 이제 강화하는 거의 연장선상에서 네.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예를 들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특정 전공을 좀 예를 들어주시면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SMR 관련해서 네. 뭐 몇 학년까지 배웠다, 몇 주간 배웠다 이러면 SMR 국가 산단에 있는 연구기관에 가서 거기에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근무할 직장과 동일 조건이나 또 거기에서 행해질 연구를 그 실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교수 요원이 돼서 실제로 지도를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 하고 현장에 쓰임을 담보로 해서 가르침을 할 때하고 다르시죠. 상당히 차이가 예,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교육 환경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대학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예, 굉장히 많이 예. 다르다고 봐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산학 연계를 통해서 대학 혁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산학이라고 하면 지역, 그리고 이제 산업체, 그리고 학교 예.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학교라는 어떤 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지역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 인프라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 또 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그것이 학교 안의 교육과 서로 이렇게 삼원체제처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정주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게 지산학연 협력 교육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탈캠퍼스하고도 통하는 뭐 이야기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연결고리가 예. 같다고 보면 되죠. 예전처럼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던 폐쇄적인 모습에서는 완전히 탈피를 하겠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과 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네. 내보내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군요. 글로컬 상공이라든지 이제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지역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어떤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바하고 일치되도록 그래서 학생이 우리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되도록 해서 그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꿈을 잃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학제, 그 다음에 그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학생이 학교 다니는 동안 행복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캠퍼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대학이 위기라는 이 상황은 사실 지역 소멸의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학령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역 동반 성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따지고 보면 동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컬 상공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보면 또 지역 인구 소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 다른 똑같은 이제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제를 통해서 지역의 인구 소멸을 인구가 불어나고 또 그 산업이 번창해지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그게 이제 우리 학교가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많은 고민과 총장님의 열정과 노력들은 결국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네.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세요? 무지갯빛 학교를 만들고 싶죠. 꿈 같아서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실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글로컬 상공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교육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이 안에서 꿈을 꾸고 그걸 실현함으로 해서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안에서 그걸로 통해서 꿈을 꾸는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하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같이 근무하는 교수님들이나 또 직원 선생님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이 학생들과 구성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4년이잖아요. 임기 동안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추진 중인 과제를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과제가 또 이제 선정됐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또 주변 인프라를 잘 정비를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또 인재들이 몰리는 동국 와이저가 지역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세계까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강한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이 되셨을 때는 그런 포부를 갖고 내가 학교를 위해서 이 정도 역할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을 테니까요.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 작년부터 바뀌게 된 학교의 이름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와이즈 캠퍼스, 지혜로운 혁신, 현명한 진화. 네. 와, 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총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인데 마치 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름이 바뀐 것이냐 또 총장님의 비전과 딱 떨어지는 이 이름에서 더욱더 큰 동국 와이즈의 힘을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정말 다 잘 될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들고요. 저희가 많이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